안녕하세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을 저버린 김정은에 대해서 제가 아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약속 지킬래 만무하죠. 원래 약속을 잘 어기는데 여지까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도 위대한 어버이, 자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이가 제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뒤통수를 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12월 18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군대까지 동원 공물 강제 징수 약속 저버린 북한 김정은라고 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벼와 옥수수 등 탈곡이 종료되고 결산이 진행되면서 당국은 농장들과 농민들에게 막대한 양의 곡물을 국가에 내놓아야 하는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국가 의무를 수매해야 하는 농장 500여 개 중 61%가 당국이 군대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강요했지만 계획된 양의 50%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이 또 다른 칼자루를 휘둘렀는데 바로 국가 의무 수매를 못한 농장 작업반의 창고와 가택을 수색한 것이고 심지어 관리위원장, 작업반장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10일 영창 등 처벌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작업반장들까지만 처벌이 됐거든요. 근데 관리위원장까지 이제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 수위를 높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너네가 더 악착하게 북한 농장 주민들을 관리 감독을 해라. 더 악착하게 니네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 못했기 때문에 너네가 처벌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이 받는 처벌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치는 평안남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취해졌다면서 이른바 포전 담당제에 참여, 농작물을 사적으로 소유한 농민들의 곡물도 강제로 징발했다는 전언입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포전 담당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의 지금 국가 소식입니다. 생산물의 70%는 자체 처리해도 좋다는 원래의 약속을 당국이 스스로 어겼다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공출이 의무 강제 집행은 농민들과 농장 관리자뿐 아니라 도시 주민들과 곡물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일단 곡물을 빼내려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상인들도 시장에 잘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내 것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죠. 결국은 이 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검열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식량 장사꾼들이 싹 다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장에 안 나오고. 그러면 식량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서 살려고 해도 그것 자체도 불법으로 몰래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쌀 장사꾼 집들이 진짜 돈 많은 장사꾼들은 자기 돈 집에서 안 팔고 몰래 다른 집에다가 물건을 두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데리고 다른 실제 쌀을 숨겨둔 곳에 따로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이렇게 통제 감시가 심해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을철에는 식량 장사꾼들을 상당히 몰래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사꾼들도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첩보작전 못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기네 안과 같은 1지역이 따로 있고 또 2지역이 따로 있고 만약에 건물을 이게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이 같은 국가 신뢰 하락은 젊은 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농촌에서 도주에서 도시와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가는 젊은 농민들이 늘었는데 이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에서 방황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부작용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주타격 전방이라고 설정한 농업 분야의 담당자인 농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회피하는 현상이 증가한다면 그 후과는 너무나도 참담할 것입니다. 대량 아사 사태 문제를 겪은 다음에 장기적인 원인으로 공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에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특히 이 곡물 수매 제도 같은 문제는 기본 생산 수단인 농촌의 토지 상태
북한 이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에 제가 방송을 했죠. 태풍 피해 문제 때문에 가을거지 현장에 이제 군인들이 투입되는 그 문제를 말할 때 왜 군량미 이 생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왜 예전보다 그에 못 미치는지라는 문제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북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시는 북한 김정은의 우선시는 군인이지 농장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북한 농촌의 땅들은 이제는 많이 퇴보돼가지고 제대로 영양에 대한 그 관리를, 토질 관리를 못 해가지고 기존에 100톤이 나오던 논밭에서 이제는 50톤밖에 못 나오는데 계속 농업국에서는 이 땅에 100톤에 한량된 곡물 수매 생산량을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농장원이 먹고 30%는 그럼 국가에 바쳐라. 그러면 여기서 100톤이 나오던 70톤이 나오던 50톤이 나오던 30톤이 나오던 100톤에 관련된 30%를 내려면 30톤을 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만약 올해같이 태풍 피해로 해서 50톤도 못 건지고 30톤밖에 못 건졌는데 30톤을 다 수매하라 그러면 농장원들 먹을 것도 없고 종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장들에서는 종자를 숨기는 게 전쟁입니다. 심지어 작반장들이 자기가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도 종자를 안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를 원래는 작반실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종자를 숨기는 게 농장원들 집에다가 다 숨겨놔요. 근데 그 숨겨놓는 농장원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보안소나 보안소에서 이렇게 안전부에서 이렇게 섭외한 순찰대로 선정되는 제대군인 출신들, 이런 집들인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순찰대 집이다 이러면 그 집은 검사 안 하고 건너뜁니다. 그럼 그런 집에 대체로 자급반 식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저거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북한 농장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종자만은 지킨다라는 이 각오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의 북한 농장도 과연 그때처럼, 제가 있을 때처럼 그러한 농작물을 종자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하냐라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김정은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북한 주민들의 분노 과연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가십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